자, 14번부터 하면 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4번,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처분일 거고,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에 쭉쭉쭉쭉 나가다가, 자, 사업소세를 과세를 하지 않다가, 이제, 과세를 한 거죠. 과세를 했을 때,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비과세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잠시만요.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냐 안 보냐, 요 문제죠. 자, 비과세 관행. 자, 비과세 비과세 관행이, 자,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을 하죠.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그러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표시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되려면 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의로, 그 다음에 알면서도, 그 다음에 착오로, 모르고, 자, 착오로 혹은 모르고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고의로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면 그거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 두 번째 줄부터 후단부터 유사 사례에 대한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 조치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비과세를 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비과세 관행을 자, 인정합니다. 그래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 가지. 법원성이라는 거하고, 법규성이라는 거하고, 처분성이라는 거하고, 자, 이게 비슷해 보여도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법원성이라는 것은, 법원이라는 것은,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있다.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은 좀 넓게는 일반적인 규범이 될 수 있는 성격. 이라는 뜻이에요. 자, 법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처분성이라는 것은 이 법규성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거죠. 법규성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젠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자, 법률 관계,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줘야 된다. 그러면 처분성 중에 이만큼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법규성, 처분성이라는 건 당연히 법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자, 답원의 얘기는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변화를 주면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재판의 규범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원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번은 별표.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죠.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고. 자, 조례와 조약의 문제입니다. 그쵸? 자, 조약. 이게 가트죠, 가트 조약. 자, 조약은 명령이나 법률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조례와 충돌을 했을 때, 자, 우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 순서 아시죠? 그러면 조약은 조례보다 더, 두 개가 상충했을 때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가트라고 하는 것은 국회 동의까지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버는 맞는 얘기고,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별표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종원의 자격을, 종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중의 성원이라는 뜻이에요. 종중의 성원. 자,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관습은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자, 관습법이라는 것이 법원성을 가지려면, 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관행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관행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습법이 되는 건데, 이 법적 확신을 사람들이 갖기 위해서는 해당 관습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오랜 관행으로 유지해 왔다고 해서 그것이 평등을 추구하는 현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법적 확신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 관습은 위법한 겁니다.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마번도 맞는 얘기고,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침사 자격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면, 자, 침술사를 얘기하는 거, 침술사. 자, 침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술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침술사 자격이 관습법상 되어 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확신이 생기려면, 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숙지주의 원칙, 이런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자격을 딴 것이 아닌데, 외국에서 자격을 땄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사도 별표. 이것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 관습법을 인정했습니다. 관습법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헌법 또는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관습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습법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즉, 그 수도를
저기 충청도 쪽으로 지금의 세종시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면은 자 성문헌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문법과 자 불문법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서를 갖는 게 맞습니다. 즉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은 보충적으로 쓰일 수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는 예외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과 이 불문법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성문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거니까 이게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라고 주장한 거니까 대등적 효력설의 판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관습헌법으로서 성립된 불문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대등적 효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이 대등하다라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반동빈 부가처분 WTO 위반한 경우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1번의 별표. 1번도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1번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국내 법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WTO 분쟁해결기구로 가는 거예요. WTO 분쟁해결기구로 가야 되는데, 자, 이 1번에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법상의 법적 주체는 국가이지 사인이 아니다. 또 하나는 국내 법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제 분쟁, WTO 관련한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곳에 가서, 국가가 주체가 돼서, 법적 주체가 돼서 다뤄야 되는 거지, 사인이 그것도 국내 법원에, 자, 취소를 구할 순 없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1번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2번도 별표. 2번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규정은 자치 규약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써주세요. 자, 사업 시행 인가 시 토지 등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자, 그 옆에다가 써주세요. 여러분, 중요사항 유보설로 동의 정족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서 정해야 되지만 또 구체적인 동의 요건, 정족수를 제외한 동의 요건 등은 자, 여러분 위임이 가능합니다.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자치규약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거고, 자, 다만 그 외 동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정족수 외의 동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자치규약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관습은 자, 사회의 관행에 의해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말한다. 맞죠? 여러분, 사실상 관습은 관습법과 상된 말입니다. 예, 그래서 관습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사실상 관습은 관습만 있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 축의금 같은 거죠. 축의금. 자,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는 것이 관습이죠, 사실은. 근데 축의금 안 냈다고 축의금을 내야 되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죠.
출금 안 했다고 고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게 사실상 관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종전부터 관행에 의해 입업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서 공동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업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면 동인의 입업권 행사는 자,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어업권하고 입업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어업권은 여러분 성문법에 의해서 자, 주어지는 권리이고 우리가 특허죠, 특허.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자, 문 닫았죠? 창문 자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입업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죠. 자,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너 비우기가 어디 갇혀있나봐, 그지?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거 따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성입관,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어성입관. 어권은 성문법에 해당하고, 입업권은 관습법에 해당하는데, 이 입업권이 관습법이라는 거. 입업권을 관습법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수산업법이에요. 수산업법. 이 수산업법에, 수산업법의 입업권이 관습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15번의 정답은 3번.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위 방위 조약이에요. 자, 는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의 지위와 관한 협정은 조약이다라는 거고, 자, 이런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조약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렇게 관련된 것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조약이고요. 조약이고. 자, 여러분 조약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조약은 체결, 비준, 동의.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대통령이 하니까 자, 이건 대통령이 체결하고 비준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고 동의는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결 비준에서 끝나면 명령이 되는 거고 동의까지 받으면 법률이 되는 거예요. 국회 동의까지 받으면 자, 그러니까 가는 맞습니다. 조약이다.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협정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런 거 보여야 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됐어.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법으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서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법률의 위선을 갖는 거죠. 법률은 자,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이니까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키워드는 첫 번째 줄 후단에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 이게 키워드예요. 아, 법률이구나. 법률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꼼꼼하게 보실 거면 그 앞에 있는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법,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애 밑줄 긋고 이런 걸 여러분 수용이론이라고 해요. 수용이론. 수용이론.
자, 여러분, 수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조약을 맺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요. 자, 별도의 입법 조처가 필요한 경우도,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이 국내의 법률의 위상을 가지려면 국내 법률의 형식에 맞게 다시 변형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조약을 맺어주면 그냥 그것은 별도로 입법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걸 수용 이론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답은 보겠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만 읽어야 되죠.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에 해당하는 말이죠. 영미법계가 판례법을 인정합니다. 자, 영미법은 판례법 위주 혹은 판례법 위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륙법계는 실체법 중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실체법 중심. 자, 틀렸고, 자, 우리나라 판례는 유사사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소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판례법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것도 틀린 거야.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을 직접 기소할 수 없습니다. 자, 판례에 와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자, 헌재의 위헌 결정 경우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아래 법원들은 다 기속합니다. 여기는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라케시 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마라케시 협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활용 국제 조약이라고 합니다. 독서 장애인들을 위한 저작물 활용 국제 조약. 그래서 저작물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국제 협약인데,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맞죠? 국내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쵸? 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입법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약만으로도 수용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신뢰보유 원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토지가격 비준표상 개별 요인 중 도로 전면 상황에 관해서 요소를 세분하여 비준율을 달리 규정한 것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한 결과 개별 토지 가격이 종종보다 상승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 14번으로 오셔서 라하고 사하고 별표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에선 여러분 1번, 2번 별표 치셔야 되고, 1번, 2번, 4번 별표 치셔야 되고, 1번, 2번, 4번.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가 별표 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7번부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판례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 수준의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판례가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판례는 제가 별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판례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주 안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론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자주 안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도 그 비슷한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교통부 장관이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차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건축제한 등이 해지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계획이니까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자, 3번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별표 치세요. 자, 동사무소 직원이,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행정상 착오로 주민등록을 말소했어요.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그거를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18세가 넘은 후, 자,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경우 병역을 필요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공적 견해로서 신뢰보호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어쨌든 동사무소의 직원이 착오로 한 거이긴 하지만 뭐를 했어요? 주민등록 말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국적이 다른 나라에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국적 이탈 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냐 없느냐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착오라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의 착오라 하더라도 자, 이 A씨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증 말소됐다라는 것을 공적 견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판례 입장은. 그래서 공적 견해로 받아들였고 신뢰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따져봐요. 이제 공적 견해냐 아니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A씨에게 규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A씨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에게 규책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질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규책 사유가 A씨에게는 없다. 당연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자, A씨의 규칙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 은폐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규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규책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가 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바로 위에 있는 판례하고 좀 상충된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지만 자, 첫 번째 적극적 부정행위. 자, 규책 사유로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 혹은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자, 여기까지 사실 포함해요. 여기까지 규칙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규칙으로 보고 3번 판례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자,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그게 공무원이 착오인지 아닌지 A씨 입장에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규책 사유가 없다라고 본 거고, 그게 이제 3번 선지이고, 4번 선지에서는, 자, 4번 선지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한 규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실은 규책 사유 인정 범위는 여기까지. 적극적인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A씨의 규칙을 사실 판단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을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자, 상대방의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자, 자연 녹지 지역으로 규정을 했어. 자, 이만한 땅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을 규정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규제가 좀 덜하고, 여기를 이제 보전 녹지 지역으로, 이 땅을 보전 녹지 지역으로 하게 되면 규제가 좀 더 심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애초에 이 땅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보정을 했다는 얘기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강도 높은, 규제가 심한, 보전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냐. 이 이슈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이거죠. 라면을 먹을게. 밥 먹을래? 라면 먹을래? 근데 라면 먹을게. 라고 얘기한 거는 근데 라면을 먹어보니까 배가 더 고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 녹지로 지정했는데 자연 녹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보존 녹지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녹지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나 보존 녹지로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즉 내가 라면을 먹겠다는 얘기는 밥을 한 톨도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라면을 먹고 싶어서 라면을 먹은 건데 먹다 보니까 여기다 밥을 말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거의 한 라면 면발이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생각이 들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안 들죠.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자연 녹지로의 지정은 그 외에 보존 녹지 지역으로의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라면을 먹겠다는 얘기야. 밥을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쳐야 되죠. 2번. 2번은 뭐,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고. 자, 법무청 담당 부서. 이거는 뭐, 이걸 내가 처음 봤다.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법무청 담당 부서 두 번째 줄에 민원봉사 차원. 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보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비과세 관행의 소멸 시점은 일부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구일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이 물품을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맞습니다.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날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일은 뭘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이제 내가 세금을 걷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날인가요? 그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예요. 내가,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비과세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보고, 내가 과세를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볼게. 이런 의사표시가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그러면, 자, 비과세 관행의 소멸 시점은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지. 자료를 제출해서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아, 과세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결정. 기본 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본으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 그때 이제 비과세 관행이 소멸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이해하세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해서 징병검사 연기 및 국내 여행 허가를 해오다가 그 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병검사 연기 및 국내 여행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판례를 찾아가지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자, 이 사람한테 계속 이 사람이 일본의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의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연기 신청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국외 여행 허가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 허가를 내줬어요. 그 허가를 계속 내줬다가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일본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예전에는 왜 그러면 예전에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다 받아줬냐? 그리고 왜 해외여행 허가를 해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병역 행정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병역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해외에 나가게 해줬던 거고 연기한다고 해서 그냥 연기해준 것뿐이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연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일본의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지금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냐. 자, 일본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주 목적으로, 그러니까 즉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귀국한 것이라고 본 거고, 그러면 이제 근데 병역 처분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징병 연기를 할 수 없어서, 그리고 국외 해외여행을 허가를 해줄 수 없어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돼서 지금 안 한 것뿐이다 라고 행정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내가 일본 영주권자인 걸 알고 지금까지 연기를 쭉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연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병무청에서 그 점을 다시 묻고 있는 거지. 그럼 너 일본 영주권 취득해서 일본에 살 거야? 그래서 한국 국적 포기할 거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병역처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고 영주권만 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징병검사 연기, 국외 해외여행, 그건 필요 없어.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징병검사를 연기를 계속 받아줬어. 그러니까
연기를 받아줬으니까 계속 연기를 받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징병 연기를 한번 당신이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될 것이라고 신뢰를 했어. 그 신뢰를 보장하라. 그런 말이 어딨어.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도 군대 연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연기가 안 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신뢰를 보호해달라는 얘기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8번에서는 네, 한 2번 판례 정도만 2번 선지 정도만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대형 기선저 인망어업과 근해 트롤어업을 망구 전개판에 모르는 단어들이죠, 다. 그쵸? 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에 반한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에 반한다. 자, 여러분. 저도 그래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봤고, 이 망구 전개판 장치가 뭔지 찾아봤는데, 검색하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거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는 망구 전개판을 사용하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수 구물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특수 구물 정도 같은 걸 사용하면, 잘 잡히나 봐, 고기가. 고기가 잘 잡히는데, 자, 우리는 그걸, 사용 못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환경에는 좀 안 좋은 건가 봐요. 그쵸? 환경에 좀 안 좋은 건가 봐. 그래서 사용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국 어선이 등장을 해. 판례문에 보니까. 중국 어선과의 차별 아니냐. 왜냐면 중국 어선은 망구 전기판을 사용하나 봐. 그 나라 법은 망구 전기판을 사용할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쟤네는 망구 전기판을 사용해서 많이 물고기를 잡아가고 우리는 망구 전기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많이 못 잡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 그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왜 그랬냐면, 자, 18번, 19번이죠. 자, 어차피 어획량 제한을 한다는 거, 즉, 어획량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 어획량으로. 그러니까 망구 전개판을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어차피 쟤네도 우리도 예를 들면 5,000마리밖에 못 잡아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쟤네가 5만 마리 잡아갈 수 있고 우리는 5천만 원 이걸 사용 안 해서 5천마리밖에 못 잡는다. 그러면 이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너의 주장이 맞을 수 있겠으나 근데 어차피 그 연애에 대한 어획량 제한은 중국도 우리도 같이 받는 거니까, 자, 이거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자, 물론 잘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원리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통상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교지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중과세를 받아야 돼. 근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담당 공무원의 착오 정도로 본 거예요. 착오.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착오 모르고 착오로 한 것은 공적 견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르고 했으면 그거 우리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당신에게 앞으로 중과세를 안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어차피 중과세 대상인데 다만 우리가 실수로 자 거기 통상세율을 적용했어. 원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통상세율을 적용했다. 우리가 우리 실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 예.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어요? 내가 오징어 게임 보면서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났었는데, 그거 보면 그 어르신이 자꾸 막 기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슬을, 뭐 내가 내가 홀이라고 그랬나, 짝이라고 그랬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주인분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간혹,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100원짜리 과자를 샀고 500원을 냈잖아. 500원을 내면 900원을 거슬러 주고 막 그러셨어요. 내가 500원 냈는데 참 그래서 아유 할아버지 더 500원 냈어요. 그래? 근데 이게 딱 간혹 내가 말 안 할 때가 할아버지가 900원을 그냥 거슬러 줬는데 내가 말을 안 했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을 안 했어, 내가. 근데 말을 못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막 그러다, 그것 때문에 되게 그랬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저 예전에 500원 내고 100원짜리 과자 샀는데, 900원 거슬러 줬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400원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 말 그대로 할아버지 실수하신 거잖아.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죠. 이것도. 자, 그래서,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실수로 통상세율을 적용했다고 해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새마을 공장에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 공장 부지 일대가 쭈루루쭈루 하다가 그랬는데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실내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뭐 여기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제가 제가 이제 수색 알아요? 수색 디지털 미디어시티 있는데 수색 쪽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옛날엔 고양시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행정구역이 원래는 수도권이 아니었는데 혹은 서울이 아니었는데 행정구역의 변화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장부지 일대가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이었고, 그런데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됐어요. 행정구역의 변화, 즉, 법령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수도권 외지역에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는데, 지금 수도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면제가 안 됐어.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 근데 그거는 실내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지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세금 거두려고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시킨 건 아니거든. 행정구역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쳐야 되고, 뭐, 이거 지금 처음 봤다. 문제가 있죠. 대순진리 판례죠. 그쵸? 중교회관. 토지용질 변경 불허가 경우 실내보호 원칙에 반한다. 그쵸? 이거는 여러분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끊었다가 20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